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8단 4D 낸드 플래시 양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8단 낸드 플래시 양산입니다. 오늘 발표가 났죠. SK하이닉스가 128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의의가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의 후발주자예요.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앞선 기술력을 지금 뽐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산된 제품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발표에 의하면 128단 1테라비트 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 플래시,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 낸드하고 노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노입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짜르르 일렬 종대로 직렬로 연결된 플래시 메모리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횡렬로 배열된 메모리를 노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장점, 약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소형화, 대용량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읽기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쓰기 속도가 빠르죠. 노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화가 어렵다. 그런데 읽기 속도가 빠르다, 쓰기 속도는 느리다. 여기서 장단점을 보시면 우리가 점점 더 미세 공정화가 되고 더 많은 대용량의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노 플래시를 썼어요. 초기에는 노 플래시를 썼다가 이제 점점 더 대용량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 플래시는 이제 더 이상 생산 중단. 이제는 낸드 플래시로 들어가면서 대용량화가 된 거죠. 이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할 때 TLC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TLC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진법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진법을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진법, 그걸 보시면 우리 컴퓨터가 읽어내는 게 0하고 1밖에 못 읽어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을 컴퓨터에 쓰는데 이 이진법을 써서 한 개의 셀당 1비트가 들어가는 건 SLC. 볼게요. 셀당 저장 정보가 1비트가 들어가면 SLC, 2비트가 들어가면 MLC, 그리고 3비트가 들어가게 되면 TLC, 4비트가 들어가면 QL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셀이에요. 한 셀당 몇 비트가 들어가냐, 그걸 가지고 SLC, MLC, TLC, QLC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층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적층 방법이 달라졌냐면, 아까 직렬로 짜르르르 이거 세운다는 것을 원래는 낸드 플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평면에다가 바닥에다가 그냥 짜르르르 세웠어요. 보시면 30나노씩, 20나노씩, 10나노씩 이렇게 줄어가면서, 간극이 줄어가면서 이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10나노까지 오면서 이제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2D로 수평으로 쌓았고 10나노에서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수직으로 쌓아버린 거죠. 수직으로 쌓게 되면서 이때부터 2D가 아닌 3D 수직 적층 기술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13년 같은 경우는 24단을 쌌어요. 지금은 몇 단을 쌌죠? 128단까지 쌓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96단까지 밖에 안 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구조도 혁신이 됐는데,
원래 그 메모리 안에 또 부도체하고 도체하고 컨트롤 게이트를 또 넣어서 이게 잘 형성되게 했거든요. 제일 처음엔 플로팅 게이트로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arge trap flash가 중간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G virtual land, virtual이라는 건 직렬로 섰다라는 뜻이거든요. virtual 섰다. 그래서 우리가 virtual 하면 가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로 세웠다 해서 3D virtual vertical, 3D vertical, 우리가 vertical 친다고 그랬잖아요. 3D vertical NAN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NAND 플래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NAND 플래시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램하고는 달라요. 램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저장은 안 되고 날아가 버린 거죠, 스스로.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메모리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저장 용량을 늘린 3D NAND 플래시라고도 하는데, 그전에는 2D였을 때는 그냥 NAND 플래시로 불렸거든요. 이제 3D NAND 플래시로 넘어오면서 3D NAND 플래시라고 말을 하고, 이걸 지금 현재는 그냥 NAND 플래시. 왜 그러냐면 모든 제품이 3차원적으로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뭐 3D 그렇게 따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말하는 4D라고 말을 하는 게 3D의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똑같은 3D인데 다른 기술 적용했다라고 해서 4D라고 스스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의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 개의 칩에 3비트가 저장되는 TLC입니다. TLC가 3600억 개 이상의 집적이 돼서 총 1테라비트, 128GB 용량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 제품이 기술 방식이 달라서 그냥 4D NAND 플래시라고 칭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드렸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정말 최초인 게 있어요. 최초인 거. 뭐냐? 첫 번째로는 128단을 처음 쐈습니다. 그전에는 96단. QLC로 96단을 쐈고요. 그리고 1테라비트를 구현을 했는데 TLC에서는 최초입니다. QLC에서는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96단입니다. 96단에서 128단으로 탁 튀어 넘어간 거죠. 누가 개발했냐? QLC로 삼성전자하고 도시바가 만들었죠. 이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테라비트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기술력을 한번 뽐내 볼게요. 어떤 기술력이 있냐면 128단으로 쌓았기 때문에 96단 QLC 대비 전체 공정수가 5%가 줄었습니다. 5%가 줄었으면 단가도 더 줄었겠죠. 그래서 128단 낸드 전원으로 투자 비용이 이전 세대의 60%로 절감이 된 거죠. 그만큼 5%가 줄었기 때문에 전 세대 것보다 60%가 전환이 된 거죠. 그 전 세대는 TLC 같은 경우는 64단 밖에 아니었어요. 이게 128단으로 확 뛰어버린 거고 QLC는 96단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의의를 한번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이 분야의 아까 후발주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 128단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85%가 TLC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TLC 분야에서도 1테라비트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QLC보다 왜 TLC를 많이 쓰냐? QLC보다 TLC가 성능이나 처리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처리 속도가 더 빠른 TLC로 구성합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개발한 낸드 기술이 있다고. 이 기술이 어떤 거냐면 초균일 수직 식각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 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만 128단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신뢰성 다층 방막셀 형성 기술, 이걸 통해서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초고속 저전력 회로 설계,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낮은 전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더 낮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건 뭐예요? 전기값이 줄어든다. 이거하고 똑같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저전력으로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전력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그 하드디스크 쪽으로 쓰는데 이게 저전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파워도 더 작은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노트북에 들어가서도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 시판 시기를 한번 보는데요. 개발과 양산이 지금 동시에 들어갔어요. 지금 개발 발표 났고 이게 바로 양산이 들어가는데 웨이퍼 투입이 한 2-3개월이 들어가요. 그래서 2-3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2-3개월 후, 그러면 몇 월달이 돼요? 8월, 9월이 되죠. 그래서 신제품 예정은 3분기 중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또 있는데요. 어떤 응용 분야가 있냐면 고성능 저전력 모바일 솔루션, 그리고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게 SSD라고 불리거든요. SSD에도 씁니다. 왜? 데이터 전송 속도가 1440Mbps의 저전압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저전압이라고. 저전압이 되어야만 그 SSD 카드도 기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잔뜩 많이 붙여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5G 스마트폰에도 공급할 수 있다. 왜? 저전압이니까. 저전압이고 용량이 커버리면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128단 랜드는 동일 크기의 저장 용량이 커져서 1TB 스마트폰을 위해 16랜드가 필요했다면 8랜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6랜드의 그 공간이 비어요. 이 6랜드 공간이 빈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비전이 생겼는데요. 128단 4D 낸드와 동일 플랫폼으로 176단 4D 낸드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볼 때 TLC하고 QLC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QLC는 4비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TLC는 3비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176단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